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기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선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료기술의 혁명, 바로 정밀의료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귀한 자리에 국립생명공학연구원의 정밀의료연구실장이신 김한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네, 박선우 아나운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과 정밀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저 역시 기쁩니다. 박사님, 많은 분들이 정밀의료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연하게 더 좋아지는 의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의료와 어떻게 다른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밀의료는 한마디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감기라면 모든 환자에게 비슷한 약을 처방하는 획일적인 접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밀의료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유전자 정보, 생활 습관, 환경, 심지어는 미생물 구성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분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은 적은 맞춤형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맞춤 양복을 만들듯 치료도 환자에게 딱 맞게 제공하는 거죠. 와, 맞춤 양복이라니 정말 와닿는 설명이네요. 그럼 이런 정밀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유전자 분석이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전체 분석입니다. 사람마다 유전자 정보가 다르고 이 유전자 정보가 질병 발생이나 약물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DNA를 빠르고 저렴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만 효과적인 약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해당 약을 투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입니다. 유전체 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자의무 기록, 생활 습관, 의료 영상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의 힘으로는 다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이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고 질병 진단을 돕거나 새로운 약물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심지어는 특정 환자에게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데이터를 통한 예측과 최적화가 핵심입니다. 유전체 분석과 AI의 만남이 정말 놀랍네요. 그럼 현재 정밀의료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크게 변화를 가져올 분야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현재 가장 큰 성과를 보이는 분야는 단연 암 치료입니다. 같은 암이라도 환자마다 유전자 변이가 달라서 특정 환자에게는 효과적인 항암제가 다른 환자에게는 전혀 듣지 않거나 부작용만 심할 수 있거든요. 정밀의료는 암 환자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서 그 변이에 맞는 표적 항암제를 선택하거나 면역 항암 치료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치료 성공률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질병을 유전체 분석으로 진단해내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약물 부작용 예측, 예방의학, 심지어는 건강관리까지 정밀의료의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면 생활 습관을 미리 조절해서 발병률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와, 암 치료나 희귀 질환 진단에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니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환자나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정밀의료를 접했을 때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을까요? 환자분들은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나 부작용을 줄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도 개인의 유전적 위험도를 미리 파악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 발생 자체를 막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지만 과제도 분명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유전자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오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법적, 윤리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용 문제입니다. 아직은 검사나 치료 비용이 높아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해 대중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도 중요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정밀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의료진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워낙 민감한 정보이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정밀의료 분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네, 개인정보 보호는 정밀의료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는 익명화 또는 가명화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모든 데이터는 최신 암호화 기술로 보호됩니다. 셋째, 환자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활용되며 환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준수함으로써 이 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보시는 정밀의료의 궁극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저는 정밀의료가 예방 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아픈 것을 치료받는 것을 넘어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질병 발생 위험을 미리 예측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재적인 심장질환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식단이나 운동 추천을 받거나 주기적인 검사를 권유받을 수 있겠죠. 결국 의료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정밀의료는 단순히 의학 기술을 넘어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 같으면서도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김한솔 박사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두셔서 정밀의료에 대한 깊이 있고도 알기 쉬운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밀의료는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될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김한솔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밀의료가 가져올 의료혁명의 미래 잘 들어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미래를 여는 기술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